여러분, 믿기 힘든 영상 하나가 공개되며 미국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경찰차들의 끈질긴 추격을 가뿐히 따돌리는 한 자동차. 여러 차례의 거친 충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에서 걸어 나왔죠. 이 장면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대체 저렇게 튼튼한 차는 어느 나라 제품이냐? 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자동차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랫동안 한 분야에 몸담았던 베테랑 전문가의 신념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워싱턴주 주립경찰 소속으로 20년 넘게 찌그러지고 부서진 차들을 분석하며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온 충돌 재구성 전문가예요. 차량 동역학에 관한 것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특히 경찰의 추격 제압 기술인 피트 매뉴버 훈련 컨설팅까지 맡고 있으니 차에 대한 제 기준은 꽤 확고했죠. 적어도 제 경험상 도로 위의 왕좌는 단단하고 견고한 미국산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독일산 차량들의 차지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 차는 그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파고드는, 기술적으로는 한 수 아래인 차라고 여겨왔고요.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값싼 대안 정도로만 치부해왔죠. 그런 저의 단단했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평범하기 짝이 없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료 순찰대원 샘이 다급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전날 밤 벌어진 도난 차량 추격 전의 생생한 대시캠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영상 속 주인공은 뜻밖에도 한국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였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혈기만 왕성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엔 흔하디 흔한 10대들의 철없는 범죄와 그 뒤를 쫓는 경찰차의 풍경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어요. 미국 도로 위에서 한국 차를 보는 건 이제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제 입은 점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훈련된 우리 경찰관들이 엘란트라를 멈춰 세우기 위해 피트 매뉴버, 즉 차량 측후면을 정밀하게 충돌시켜 스핀을 유도하는 그 기술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제 20년 넘는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비웃는 듯 했습니다. 엘란트라는 첫 번째 측면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세를 바로잡고 질주를 이어갔죠.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 강한 후면 충돌이었습니다. 보통의 세단이라면 여지없이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엘란트라는 잠시 크게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도로와 한 몸이 된 듯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 내달렸습니다. 차체 일부가 너덜거리는 상태였는데도 주행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20년 넘게 수많은 추격 전 영상과 사고 현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움직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프로레이서도 아닌 운전이 미숙할 것이 뻔한 10대. 풋내기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됐죠. 이건 오롯이 차량 자체의 성능, 그 안정성이 비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전문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영상의 마지막, 결국 엘란트라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길가의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처참하게 멈춰 섰습니다. 에어백까지 모두 터진 상황이라 당연히 운전자는 중상 혹은 그 이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심하게 찌그러진 운전석 문이 열리고 그 10대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던 샘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 오랜 경험과 지식이 고작 몇 분짜리 영상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홀린 듯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 재생하며 프레임 단위로 뜯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체 구조와 어떤 기술이 저런 격렬한 충격 속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하고 저런 놀라운 주행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들었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던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에서는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세단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이 한국차가 제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편하고도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엘란트라의 잔상이 계속 맴돌았죠. 저의 확고했던 세계에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어요.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3355 모니터 앞에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밤새 씨름했던 바로 그 엘란트라 추격 영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요 뉴스 채널인 CNN까지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야말로 바이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0만 단위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었고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온통 이 영상 이야기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사람들의 관심이 10대 운전자의 무모한 범죄나 우리 경찰의 추격 기술이 아니라 오롯이 추격당했던 자동차, 바로 그 현대 엘란트라의 믿기 힘든 성능과 내구성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댓글창은 경탄과 호기심으로 들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차가 도대체 어느 나라 차냐며 완전 탱크 같다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저 정도 충격을 버티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감탄, 심지어 자신의 차가 엘란트라인데 갑자기 든든해진다는 소유주들의 이야기까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 차 내구성 장난 아니다라는 식의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에 20년 넘게 미국 차의 우수성을 신봉해온 저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객관적인 증거, 즉 영상 속 엘란트라가 보여준 경이로운 움직임과 충격, 흡수 능력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미국 차도 쉽게 해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영상 속 장면들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죠. 그때 동료 샘이 다가와 방금 CNN에서 나온 분석 리포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앵커는 문제의 추격 영상과 함께 현대 엘란트라 모델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더군요.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 차의 충격 분산 능력과 주행 안정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의 권위 있는 자동차 안전평가기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모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한국 차를 그저 값싼 대안 정도로만 여겨왔던 제 편협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제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그 추격 영상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 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엘란트라 소유주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딸아이는 이 영상 하나로 자동차 시장 판도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현대차가 제대로 광고 효과를 봤다는 평가, 심지어 어떤 이는 저 차를 불사조에 비유하며 에어백이 터지고도 계속 달린 점이나 실전에서 안전성을 그냥 증명해버렸다는 등의 온라인 반응들을 신이 나서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올라온 댓글들은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열띤 반응들을 전해 들으며 저는 더욱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의 혼란과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뒤섞인 채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한국차 안전성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조금은 착잡한 마음으로 한국차 안전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화면에 쏟아져 나온 정보의 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공식 평가 결과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현대 아이오닉 5와 6, 제네시스 GV260, GV280, GV90 같은 저에게는 아직 생소하면서도 미래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의 모델들부터 여러 기아 모델까지 정말 수많은 한국 차들이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한 기록이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밤새도록 분석했던 바로 그 문제의 엘란트라 모델조차 해마다 강화되는 최신 충돌 테스트 기준에서도 여전히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제가 그동안 거의 신념처럼 지녀왔던 그래도 역시 미국 차가 최고 아니면 독일 차라는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수치와 등급은 감정이나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이건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냉정한 사실이었어요.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차에 대한 믿음과 전문성이 혹시 객관적인 성능 평가보다는 막연한 애국심이나 익숙함에서 비롯된 자존심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엘란트라 영상 속 생생한 증거와 지금 제 눈으로 확인한 냉정한 수치로 표현된 안전 데이터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거나 어쩌면 일부러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딸아이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그 아이는 사람들이 엘란트라 영상에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차가 튼튼해서만은 아닐 거라는 의견을 보내왔더군요. 어쩌면 저 차가 그 미숙한 10대 운전자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생명을 구하는 기술 자체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목하는 것이라고요. 어느 나라 차인지, 어떤 브랜드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기술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다운 통찰력이 담긴 말이었죠. 딸아이의 메시지는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태평양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 왔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아주 명료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 오랜 고정관념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머릿속으로만 고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오랜 편견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샘에게 연락해 사고 차량이 보관된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곧장 증거물 보관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이야기의 중심에 선 엘란트라가 영상 속 모습 그대로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잔해 속에서 저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긴장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동료 샘과 함께 도착한 증거 보관소. 그곳에는 논란의 중심이 된 현대 엘란트라가 지난밤에 격렬했던 추격전을 증명하듯 처참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면은 나무와의 충돌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측면 역시 우리 경찰차들의 피트 매뉴버 시도로 인한 깊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터진 에어백의 흰 잔해도 내부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참혹함은 익숙했지만 이 차는 뭔가 달랐어요. 제 시선을 강력하게 잡아끈 것은 차량의 찌그러진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을 둘러싼 공간이었죠. 외부의 처참한 파손 상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이 위치한 캐빈 공간, 흔히 세이프티 케이지라고 부르는 이 핵심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그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에어백 시스템, 그리고 충격 에너지를 정교하게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차체 구조 설계까지 모든 안전 시스템이 설계된 의도대로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옆에 있던 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저으며 낮은 탄식을 내뱉더군요. 저 정도 충격에서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사고 차량의 잔해를 분석해온 제 직감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차의 구조는 분명히 특별했습니다. 충격 에너지가 탑승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영리하게 설계된 프레임 구조, 측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 에어백의 전략적인 배치와 그 전개 타이밍까지 모든 설계 요소 하나하나가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치밀한 계산과 확고한 철학에 기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혼잣말이 터져나왔죠. 그때 우리 부서와 자주 협력하는 민간 차량 구조 분석 엔지니어인 에바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곳에 와 있을 줄 알았다는 듯 방금 막 완성된 엘란트라 차량 구조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를 제게 내밀더군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추측했던 것들을 정확히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엘란트라 모델은 충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차체 주요 부위에 초고장력 강판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며 특히 탑승 공간을 보호하는 세이프티 케이지는 최신 보강 기술로 설계되어 외부 충격에도 변형을 최소화했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차체 프레임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작동했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에바는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자동차의 안전기술 수준에 대해 진심으로 놀라움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공학적인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홀린 듯 더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안전기술 철학에 대한 기사들, 그들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첨단 안전 시스템 소개 자료,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다양한 충돌 테스트 영상들까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자동차 기술의 혁신적인 면모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공개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 한국 차들이 미국, 유럽, 일본의 쟁쟁한 경쟁 차종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거의 항상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고 심지어 만점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은 제 놀라움을 점차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미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약간의 저항감이 남아있었지만 눈앞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백한 물리적 증거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한국차의 기술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집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복잡한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은 참으로 낯설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감정적인 소모를 동반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고,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말이죠. 아마 제 얼굴에 그런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그런 제 어깨를 딸아이는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그런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고
어느 브랜드가 더 유명한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어른스러운 이야기도 덧붙이는 것 같았고요. 딸아이의 그 현명하고 담담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본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제 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늘 지나던 고속도로였지만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들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차 중 하나였을 제네시스 GV80의 당당한 모습이나 현대 아이오닉 5의 미래적인 디자인, 기아 텔루라이드의 듬직한 차체가 이제는 하나하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 차들을 선택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저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엘란트라 추격 영상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저희 부서의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나 주의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례나 차량 성능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동료 샘이 커피를 들고 제게 다가와서는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했던 기아 소울 차량의 심한 전복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그때도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아 화제가 되었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패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제 안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분석 본능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던 고집과 편견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사고 사례 보고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상세한 안전평가 데이터, 각종 충돌 테스트, 영상 분석 자료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펼쳐놓고 심층적인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어요. 파고들수록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출시된 한국차 모델들은 안전성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단순히 시험 점수가 좋은 것을 넘어 실제 예측 불가능한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성능이 탁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까지 사무실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자동차 기술, 특히 안전기술 분야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하여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어쩌면 제가 신뢰했던 많은 미국 차들보다 오히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의 벽을 허물고 객관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시원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넓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저의 연구는 다음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차 사고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며 실험실 데이터를 넘어선 더 많은 실제 사례들을 찾아 나섰죠.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역시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제네시스 GV80 전복 사고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에서 완전히 박살난 차량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운전석을 포함한 실내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그가 심각한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픽업 트럭에서 분리된 거대한 타이어에 정면으로 충돌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여러 바퀴를 구른 기아 소울 운전자가 스스로 차에서 걸어 나왔다는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실제 도로 위에서 한국차의 뛰어난 안전성이 거듭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동료 3명에게도 공유하며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최신 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GV80, GV90, 코나, 투싼 등 거의 모든 주력 모델이 최고 안전 등급인 톱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휩쓸었고 논란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엘란트라 역시 해마다 강화되는 까다로운 기준에서도 여전히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샘 역시 더 이상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몇 년간 차체 구조의 초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을 경쟁사들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높여왔고 특히 운전석 주변의 세이프티 케이지 설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기술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죠. 기본적으로 6개 이상의 에어백을 장착하고 모델에 따라서는 최대 10개까지 탑재하며 심지어 탑승자의 체격과 충돌 강도에 맞춰 터지는 지능형 전개 시스템까지 적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집요한 철학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여전히 그 엘란트라 추격 영상을 보며 미국 경찰차가 한국 차 하나를 제대로 제압 못해서 망신당했다는 식의 농담 섞인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 올린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집념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 중이던 분석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확신을 담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엘란트라가 보여준 성능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진보된 안전 설계 철학의 결과이며 한국차의 안전성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평가와 실제 도로 위에서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요. 마침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저를 데리러 온 딸아이가 제 책상 위에 가득 쌓인 한국차 안전성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딸아이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SNS에서 여전히 식지 않는 엘란트라 영상 관련 반응들, 특히 자국 기술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 넘치는 댓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딸아이의 그런 지지와 믿음 어린 눈빛에 용기를 얻은 저는 다음 날로 예정된 교통국 정례 회의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우리 워싱턴주 주립경찰의 순찰차 및 업무용 차량 도입 정책에 한국차를 포함하여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공식 제안하는 것이었죠. 제안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밤새 미국 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이미 BMW나 토요타 같은 외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을 순찰차나 수사 지원 차량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준비한 분석 자료와 타 지역 경찰서의 도입 사례들을 차분히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료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차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 우수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힘주어 역설했죠. 예상했던 대로 일부 회의적인 시선과 관행을 중시하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샘을 비롯한 일부 동료들의 지지 발언과 이어진 열띤 토론 끝에 국장님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테스트 목적으로 현대 소나타와 기아 K5 두 모델을 선정하여 6개월간 실제 현장 운용 평가를 진행해 보기로 한 것이죠.
비록 당장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었지만 오랜 관행과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편견에 맞서 제가 직접 이끌어낸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 대학 졸업 후 첫 차를 마련해야 할 딸아이를 위해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딜러십을 찾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우리는 함께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시승했고, 저는 그 차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첨단 기능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최고 등급이 보증하는 뛰어난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졸업 선물로 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딸아이는 편견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변화를 받아들인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듯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딸아이에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현대나 기아차의 거대한 공장과 자동차 박물관 같은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은 제 20년 넘는 전문가 경력을 통틀어 가장 값진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느 나라 차가 최고인가라는 낡은 질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차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진정한 전문가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새로운 증거 앞에서 자신의 오랜 믿음조차 기꺼이 의심하고 수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별빛 아래 저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자신의 깊은 편견과 마주하고 객관적인 진실 앞에서 용기 있게 변화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랜 경험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벽 앞에서 고뇌했지만 결국 딸아이의 현명한 조언처럼 생명을 구하는 기술 자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저도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국적이나 브랜드를 넘어 진실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